안녕하세요. 머니클래스의 MC 산타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저는 한 20년 정도 시장에서 직접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많은 분들하고 서로 같이 나누고 싶고, 또 저도 그런 과정에서 저희 기록처럼 중요한 일들을 남기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 취지로 일단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뭐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얘기는 차차 서로 알아가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시장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은 9월 18일이고요. 국내 시장 중 2시입니다. 자, 어제 FOMC가 마감이 됐죠. FOMC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금리 2023년까지 유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그리고 PC 개인 인플레이션 척도를 2%까지 용인하겠다. 상당히 오랫동안 유동성을 유지하겠다. 또는 공급하겠다. 라는 내용인데, 당일날 미국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혼조세였죠. 약간 오르고 보합 정도가 맞겠죠. FOMC가 끝나고 우리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장중 미국 선물이 급락을 했어요. 1.5%까지도 빠졌었고, 미국 시장이 시작하기 직전에는 2%가 넘는, 거의 3%에 육박하는 정도까지 많이 내리꽂았죠. 그 시장을 선반영을 했고, 그래서 시장을 선반영 하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선물에 비해서는. 선반영을 한 거를 통해서 오늘 국내 시장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시장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 유지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장기적인 부분이에요. 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경기 우려가 앞으로 한 3년까지도 보고 있구나, 연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했어요. 막상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지만, 저점 대비 플러스가 난 건 아니지만 저점 대비 반등을 해주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문제가 뭐냐면, 모든 시장은 종합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파생상품, 선물 거래죠.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7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4조 원 가량의 에쿼티 옵션, 그러니까 미국 주식 테크주를 샀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건 20년 가량 파생 상품 시장을 주로 하면서 사실 가장 느낀 게 뭐냐면, 이 파생 시장이 원래는 주식 시장의 해지로 만들어진 개념인데 파생이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 파생 시장의 포지션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7월 달에 이미 너무 많은 물량의 콜 옵션, 4조 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익스포저는 어림잡아도, 이 파생 상품이라는 걸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어림잡아도 현물로 봤을 때는 한 40조 정도의 가치는 사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옵션 같은 경우는 행사가마다 다르고, 선물이야 그렇다 치지만 옵션 같은 경우는 행사가마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갖고 있을지 대략 한 5배에서 10배 정도는 익스포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의 익스포저라고 하면,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누군가 콜옵션을 샀다. 그러면 누군가는 콜매도를 해야 되고, 그 콜매도를 한
기관이겠죠. 뭐 4조 원치를 들고 있는 개인이나 일반 투자가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 아마 발행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발행을 했으니까 그걸 기관에서 나눠 가졌을 거고, 콜 매도를 한 주체는 또 역시 그 콜 매도 분의 해지를 위해서 주식 테크주를 샀을 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일이 그 거래의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금요일이죠. 오늘 밤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예요. 과연 이 콜 매수 분량의 콜옵션 매수 분량이 청산이 되던 결제를 받던 이 부분이 지나고 나서의 시장은, 저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크게 많이 흔들릴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왜냐? 해지분, 콜 매도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는 네이키드 포지션이 되는 거고, 네이키드 포지션이라는 거는 오직 한 방향성 하나만 들고 있다라는 거죠. 해지 없이. 그거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는 거래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의 물량은 청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물량의 청산 속에 지금 시장이 고점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물량이 시장에 나왔을 때 과연 시장이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7월 달에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손정희 회장이 콜옵션을 샀을 때 우리가 보는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러니까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콜풋 레이셔라는 그 옵션 포지션의 비율이 있어요. 나중에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준비되고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편할 텐데, 그냥 일단은 첫 방송이고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고 이런 생각은 사실 하진 않았어요. 일단은 테스트 겸 얘기를 서로 나눠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콜풋 레이시오라는 이 옵션, 미국 시장 내의 옵션 비율이 0.4, 0.5, 0.6 콜옵션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게 건 한 달간 유지가 되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20년간 시장을 보면서 그 정도의 강한 비율은 사실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풋이 강해지는 시기, 그러니까 이 콜옵션을 청산한다든지 조금 풋옵션을 더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 이틀, 8월물에서는 한 이틀 정도밖에 없었어요. 9월물에선. 자, 그 옵션 만기가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 밤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식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파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피할 수 있는 건 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옵션 시장, 선물 시장, 파생 시장이라는 것이 앞에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그런 예들,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하나 예를 들면 요번 코로나 사태 때 2월 20일 전후로 해서 미국 시장의 콜풋 레이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1.2, 1.3 풋의 비율이 더 많다는 얘기죠. 콜분의 풋이니까 1.7까지도 갔는데 시장이 버텼어요. 그리고 주말을 지나면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일주일간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전례 없는 하락을 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시장이 3월, 4월 저점 이후에는 급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또 전반적인 옵션 포지션들이, 선물 방향들이 상승 쪽으로도 바뀌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는 이미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때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도 있었고, 미리 포지션을 짜고 판을 짰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실제로 급락하기 전, 급등하기 전에는 한 일주일에서 한 달 내지 먼저 포지션을 선점하려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보여요. 그것이 뭐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면. 요번 7월 달도 손정희 회장의 그 포지션에서 이미 급등이 예상이 됐던 거죠. 자, 급등을 하고 나서 테슬라, 애플 이런 테크주 주도주들이 뭐 액면 분할도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도 했죠. 한 이후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실 시장이 실적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 업종이나 전체 기업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리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하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죠.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거는 유동성으로 시장이 올린 거지. 실제 기업 가치가 높아진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생기고 유동성이 회수되는 시점이 되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 미국의 옵션 만기, 선물 만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물량이 다음 주부터 쏟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더더욱 급락세로 변할 것이고, 국내 시장 오늘 시장이 많이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고 미 선물도 국내 시장 중에 뭐 한 강보합권 0.2%, 뭐 다우 같은 경우는 보합권 뭐 이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국내 시장 포지션도 파생 시장 포지션이 하방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는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올라온 것은 단순히 9월물의 선물 만기, 미국 선물 만기를 위한 행사, 결제를 위한 상승이 아니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주식을 하시는 분이건 파생을 하시는 분이건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된다. 이번 만기가 지난 이후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LG화학이 뭐 급락하고 오늘은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부분만 또 분사한다는 얘기가 좀 있고, 뭐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뭐 그런 뉴스들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커져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테크 주식의 중심에 있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액면 분할하고 뭐 유상증자하고 나면서 지금 개인 물량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개인 물량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상승하면 다시 내려오고, 조금 상승하면 다시 내려오고의 반복이 진행이 될 거예요. 문제는 오늘 테크주의 콜옵션 물량이 청산이 됐을 때 과연 그게 매도로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포지션 정황이나 뭐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 오늘 밤 미국장도 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맞아요.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 저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뭐 불가능한 거를 실현하고 있는 천재기도 하고요. 하지만 조금 시장은 항상 기대감을 먹고 사는, 시장 자체는 기대감을 먹고 그 기대감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상승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CEO가 한 말에 대해서 기대감을 사실 많이 갖고 있고, 과연 뭐가 나올까 궁금하다, 그걸로 인한 상승분이 없다고는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류의 얘기가 나와도 시장이 이미 기대를 하고 주가가 그것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주도주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뭐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테크주는 뭐 거의 같이 움직이니까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거와 함께 이 손정희 회장이 만들어 놓은 해지 물량도 같이 나온다면 예상외로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미국 만기 직전까지, 뭐 셋째 주 금요일이 항상 미국 만기니까 10월 10월 며칠이지? 10월 16일 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봅니다.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웬만하면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량을 좀 높여놓는 것이 나을 거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첫 번째 방송은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뭐 방송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마이크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건데, 다음번에 이제 방송하고 올라간 거를 보면서, 물론 제 지인들이 제일 먼저 보겠죠. 근데 이제 보면서 또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뭐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내서 더욱 좋은 방송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고요. 대부분은 음성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시장이 항시 변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차트를 준비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뭐 쉬는 날이든지 제가 트레이딩을 안 하는 날, 그리고 아마 저희가 소통을 하게 되고 좀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하게 되면 사실 뭐 계좌도 오픈하고 같이 트레이딩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드릴 거고, 또 제가 도움받는 분들이 생길 거고, 뭐 그런 쪽의 방송의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매일 시황 정도는 음성이라도 전달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첫 방송이고 뭐 조촐하게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더욱 자주 뵐 수 있고 더욱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시장이 오늘 선물시장, 미국 선물시장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라는 내용이고요. 그거에 대한 실제 하락이나 실제 포지션, 뭐 콜풋 레이시오나 아니면 뭐 방향성들이 파생시장에서 보여지게 되면 또 그거의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